네, 안녕하세요. 11장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기 바이트 채우기와 빼기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 전송을 할 때 얘가 헤더가 있고 이 데이터를 표시를 해줘야 됐잖아요. 데이터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해서 이제 플래그를 써주는데 이 ESC는 그거예요. 그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가 엑스트라 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플래그가 시작과 끝에 붙여주는데 그냥 데이터에 실제로 그냥 플래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ESC를 앞에 붙여줘서 이 플래그는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야 라는 의미로 ESC를 넣어주고 근데 실제 이 ESC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ESC라는 걸 또 붙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흐름 제어 같은 거에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가 이런 프로토콜 설명할 때도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 상태 표시를 해주고 이벤트가 일어나면 얘가 이렇게 된다. 얘 이벤트 일어나면 얘 이렇게 상태 2로 간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단순 프로토콜, 이제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중에 정지대기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는, 그림에서 보면은, 정지대기 해가지고 0과 1을 사용하는 것인데, 얘는 0과 1은 표시가 없네. 아니, 나와는 있어요. 순서 번호는 0과 1만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서 번호는 0으로 시작하고 확인 응답 번호는 1로 시작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확인 응답 번호는 여기 0을 잘 받았어. 이제 1을 보내줘 하는 의미로 이제 1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순서 번호로 0을 보내면 잘 도착했다 하면은 이제 얘가 0을 보내고 얘는 ACK로 응답으로 1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0이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전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전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스타트 타임 다시 보내줬고 그다음에 이때 ACK가 오게 되는 거죠. 1이. 근데 만약에 얘가 0을 보냈고 ACK가 손실이 됐어요. 그럼 얘도 다시 보내게 되는데 얘는 중복이기 때문에 중복인 경우에는 폐기가 된다. 중복인 거 폐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ACK가 1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천이도예요. 이게 상태 천이도인데 FSM 이게 레디였을 때 보내고 블럭이었을 때는 이제 타임아웃 했을 때는 계속 블럭이 되고 ACK가 만약에 도착을 안 못했어요. 그러면 역시 블로킹이고 그다음에 블로킹했다가 이제 에러가 정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레디 상태, 타이머 상태로 되고 이제 패킷 전송을 하게 되겠죠. 타이머 멈추고 이거는 스탑 타이머 이게 타이머 중지시키고 다시 재전송을 할 때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재전송. 샌딩이니까 이게 송신자 측이고 이건 수신자 측이겠죠. 그래서 얘는 수신자 측에서는 딱 한 가지네요. 이 붕괴된 프레임이 도착했다. 그러면은 다시 레디 상태로 가고 얘가 다 제대로 도착했을 때는 딜리버에게 패킷을 보내라. 그래서 네트워크 층으로 보내라 했을 때도 다시 레디. 그러니까 얘는 블로킹 하는 상대가 그냥 오는지만 계속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는지 확인했을 때 잘 왔으면 보내고 네트워크 층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LC 이거는 여기서 패킷 구성이 있어요. 패킷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I 프레임이 있고 S 프레임이 있고 U 프레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I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이제 세 개의 프레임 모두 이 PF라는 걸 써요. 이 PF가 뭐냐? PF가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필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 나와있네요. 아, 네. 그냥 단일 비트를 PF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i프레임은 전송한 데이터 전송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NS 이거는 이제 보내는 번호, 다음 번호. 다시 볼까요? 프레임 순서 번호를 NS라고 하고 마지막 3비트는 NR이라고 부른다. 확인 응답 번호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S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보내는데 얘는 U프레임은 이제 연결 설정하는 데 쓰이고 S프레임은 이 제어 비트가 여기 코드에 들어가요.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를 할 때 RR 또는 NA, R, NR 이런 게 쓰이고 거부할 때 리젝트 또 이런 게 있네요. 선택적 거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프레임으로 연결 설정을 하게 됩니다. U프레임은 네, 연결 설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연결을 설정하는 거고 U프레임에서 연결을 해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0을 보냈어요. 이제 i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0을 보냈어요. 이제 1의 확인 응답을 받았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손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겠죠? 얘는 다시 보내는 건 아니고 보냈고 그 다음 데이터를 보냈는데 얘는 순서에 맞지 않으니까 폐기가 돼요. 2번이 왔는데 그리고 S프레임으로 야 1번 거절이 됐어 하고 이제 리젝트 됐다 하고 제어를 보내죠. 아 그랬니? 해가지고 I프레임이 오케이 1번 다시 보낼게. 그래서 다시 보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I프레임이 다시 그러면 이제 1번 다 도착했고 2번을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다 제대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잘 도착했어 3번까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R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RR이 뭐였죠? 네 수신 준비. 네 수신 준비 잘 왔어 수신 준비하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리젝트는 뭐예요? 거절했다는 얘기겠죠? 리젝트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실되었다 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네, 요 장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네, 드디어 이제 매체 접근 제어가 나왔네요. 얘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선이 있는데 회선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회선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기다리거나 뭐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다중 접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의 회선을 쓰기 위해선 얘도 쓰려고 하고 쟤도 쓰려고 했을 때는 누구 먼저 쓰냐. 이제 그런 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얘예요. 얘.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고, 알로하 같은 경우는 제일 단순한 프로토콜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보낼 때 이 순수 알로하 같은 경우는 여기선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겹치는 곳은 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얘는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 이상의 지옥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충돌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돌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 대기 시간의 이름 이제 배고프 시간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기다리게 되는 건 참 이것도 간단하게 보는데 얘는 이제 절차가 좀 간단하죠. 얘가 처음에 샌드 프레임을 했을 때 2의 배수로 처음에 기다려요. 근데 그래도 안 온다. 잘 왔다 하면 이제 석세스가 되는 건데 얘가 안 온다. 그러면 k 플러스 1 해서 횟수를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 해서 횟수 카운트를 해주고 choose r 랜덤 숫자를 고른 다음에 그 랜덤 숫자에다가 백오프 타임을 곱한 시간을 만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매번 시간이 달라지는 랜덤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시간만큼 기다리고 계속 반복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일정 횟수만큼을 회의 맥스만큼을 넘어섰는데도 안 온다 하면은 그냥 폐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알로하 할 때 최대 서로 60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신호가 이만큼의 속도로 전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전파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전파 시간은 이 속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분의 거리를 구했을 때 2 미리세크가 나오죠. 그리고 이 K는 2의 경우에 이제 1미리세크인데 우리가 TP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TP에 K가 2일 경우에 범위는 0, 1, 2, 3이 된다. 왜냐면 4 전까지니까요.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TP는 난수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0, 2, 4 또는 이제 6ms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난수로 사실 어떤 값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죠. 또 3이었을 때는 6이 될 수도 있죠. 2 곱하기 3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 시간이 있어요. 얘는 이제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내가 B를 여기서 전송을 하고 있는데 A가 이 B 이전에 똑같은 요 크기만큼 이전에 보내게 되는데 이 안에서 보내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이제 T 빼기 TFR 여기서 뭔가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다 겹쳐요. 무조건 여기서 보내든 이 범위 안에서 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무조건 B랑 겹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이 충돌 취약 시간이다. 여기서 보내면 당연히 겹치겠죠? 그래서 이제 B를 보낼 때 얘 이 안에 범위에서 보내면 무조건 겹친다 해서 취약 시간은 이 TFR의 무조건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로하의 취약 시간은 2배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200비트 프레임을 공유하는 200kbps가 있다. 그러면은 프레임의 전송 시간은 200kbps 분의 이 대역폭분의 메시지 크기인 전송 시간이 1ms가 되겠죠. 그러면은 취약 시간은 얼마냐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2ms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리량은 넘어가고 네, 이런 슬롯을 사용해서 이 슬롯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요? 충돌할 위험이 없겠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슬롯 단위로. 네, 그래서 이 취약 시간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TFR이다. 네, 그리고 이제 CSMA라는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송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 그러니까 이제 CSMA라는 것 자체는 전송 이전의 감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CSMA, CA나 CD를 할 건데 얘는 충돌, 콜리전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충돌을 회피를 하는 애고 얘는 콜리전 디텍션이라 해서 얘는 충돌을 감지하는 애예요. 그래서 CSMA 자체는 취약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우리 취약 시간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CSMA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뭐가 필요하냐 이건데 얘는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조건을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전송을 할 때 이렇게 끝까지 전파 시간과 같아요. 얘가 여기로 갈 때 전파 시간 네, 그래서 얘가 첫 비트가 A가 보낸 첫 비트가 D에 첫 번째 도착했을 때까지 시간이 전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뒤에서도 취약 시간이 나오는데 얘는 최악의 경우를 말을 한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가 T1부터 이 D까지의 전파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때 얘가 여기까지 A가 D로 전송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B가 전송을 시작하거나 C가 전송을 시작하거나 하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파 시간 동안에 뭔가 전송을 하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세 가지 지속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휴지 상태인 거를 얼마나 기다리냐, 또 언제 감지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지속 방식은 그냥 계속 감지를 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휴지니 아니면은 뭐 지금 사용 중이니 이렇게 하고 계속 물어보고 딱 계속 감지를 하다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비었다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바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비지속 방식은 얘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고 감지 기다리고 감지 얘는 전송할 수 있네 하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피지속 방식은 이 P의 확률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R이 P보다 작아요. 이 P가 그러면 뭐요? 이 R이 랜덤 수잖아요. 랜덤 수가 P보다 작아요. 그럼 기다려요. P보다 R이 작으면은 보내고 만약에 작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그리고 채널이 이제 사용 가능하니 가능하면 보내는 거고 불가능하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랜덤 수 만들고 다시 또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R이 P보다 작은지 확인을 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기다려요. 타임을 기다리고 또 감지를 했을 때 비지하네. 그래서 또 배고프 타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만약에 얘가 RP보다 작으면은 이때 R이 P보다 작아? 작아야 전송을 하는 거죠. 작아야. 네, 이때 검사를 하는 시간이 매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매번 하고 얘도 감지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작으면 만약에 R이 P보다 작으면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얘도 작으면은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작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린다. 그리고 검사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확률을 먼저 검사를 하고 확률이 R이 더 클 때 그러면 좀 기다린 다음 얘가 채널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작아도 기다린 다음에 검사. 작아도 이걸 확인한 다음에 웨이트 해요. 그 다음에 비지하네요. 그러면 또 기다려요. 그다음에 이거 검사를 한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이제 이때 보낸다는 거네요. 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CSMA CD 같은 거는 충돌, 검출, 매치, 감지, 다중, 접근이에요. 네, 이게 말이 길지만 충돌 감지를 하는 애죠. 충돌 감지를 하는 애고 왜냐면 얘가 이제 만약에 얘가 C에서 보내고 있어요. C에서 양방향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A도 D에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충돌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각자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냐. 여기서의 전송이 여기까지 왔을 때 충돌이 일어났네 알 수 있고 여기서 충돌이 여기서 도착해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돌 취약 시간은 2배라는 게 전송 시간의 2배가 되어야 하는 게 얘가 이제 여기서 전파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를 도착해야 알 수 있는데 이게 방식이 얘는 전송을 끝내면은 아예 폐기를 해버려요. 얘는 왜냐면 전체 프레임을 보내고 나면 프레임이 사본을 갖고 있지 않고 충돌이 생겼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감지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전송을 하고 2배를 유지를 해야 얘가 충돌이 감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프레임 크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CSMA CD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크기에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럼 얼마나 제한을 두냐? 최대 전파 시간의 2배가 되어야 내가 이 CSMA CD를 동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대역폭이 10Mbps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초 동안 10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내고 이거는 최대 전파 시간이 25.6 마이크로세컨드고 이것의 2배여야 한다 했을 때 이것의 2배고 이 2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했을 때 이렇게 비례식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거 우리는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x는 512가 나와요. 그러면 512비트만큼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소 프레임 크기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SMA CD의 흐름도를 보면은 얘도 지금 K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 이제 컬리전 딕테이션 충돌 발생하니 확인했고 얘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전송을 하죠. 근데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충돌을 감지했어요. true. 그러면 이제 잼밍 신호라는 걸 보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얘도 잼밍 신호 보내고 K 플러스 1에서 더 작으면 기다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맥스를 15라고 잡았네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또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이제 잼밍 신호를 보내준다. 그 잼밍 신호란 짧은 길이의 충돌, 나 충돌 감지했어 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게 CSMA CD였고 얘는 네, 이 충돌 회피라고 해서 얘는 CSMA CA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는 되게 조심스럽게 계속 감지를 하고 기다리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갈 때부터 채널이 프리예요. 프리면은 얘는 프리여도 웨이트를 해줘요. 기다려요. 근데 이 채널 프리냐, false. false면은 계속 감지를 해요. 계속 채널이 쓸 수 있는 시간이니 그래서 기다렸다가 wait IFS만큼 기다려요. 이 IFS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간, 프레임간 공간이고요. 이 시간만큼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바로 휴지 상태여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가 이미 전송을 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기다려요. 그래서 얼만큼이냐 이 경쟁 구간만큼이고 이 경쟁 구간이 뭐냐면 얘는 이제 랜덤으로 기다려요. 왜냐면 이 모든 게 전송을 해도 사실 얘가 휴지가 되자마자 다 같이 보내게 되면은 다 같이 충돌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끼리 기다리는 시간을 좀 적당히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경쟁 이 구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네, 그러고 뒤에서 나왔을 때 얘가 또 다시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 했을 때 이 기다릴 것까지 하고 이 RTS를 보내요. 이거는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RTS를 보내요. 이게 리퀘스트라서 나 너한테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고 보낸 다음에 또 이 SIF만큼 기다려주고 SIFS만큼 기다린 다음에 클리어 투 샌드를 보내요. 그래 보내 하고 또 그래도 바로 보내지 않고 SIFS만큼 기다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데이터를 보내고 또 기다린 다음에 이제 ACK를 보내서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타임이 있다. 다만 이제 시작할 때는 DIFS라고 하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클리어 투 샌드 하고 ACK를 보내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양방향 전송이라서 이렇게 지국이 노출된 지국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얘네끼리의 전송에는 CD는 사실 전송 서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양방향이라서 얘네가 지금 NAB 내부라고 이렇게 다른 지국은 내부를 찾아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전송을 서로 이제 통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숨겨진 지국 문제가 발생해요. 숨겨진 지국 문제. 네, 숨겨진 지국 문제가 뭐냐면 이 노출된 지국, 숨겨진 지국 문제가 있는데 숨겨진 지국 문제는 이 B가 A한테 전송할 때 이 C의 존재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C가 A한테 전송할 때는 지국 B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볼까요? CSMA CA에서 발생하는 건 혹시 내부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CSMA CD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이제 전송을 못하는 상태예요. 얘네 둘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CSMA CA 뒤에서 또 나오는 요거네요. 요거 맞네. 요거에서는 네? 그러면 위에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숨겨진 지국 문제란 전송했을 때 둘 다 충돌이 발생한다 보내니까 노출된 지국 문제는 이 A와 B의 사용 때문에 C와 D에서 괜히 이제 A 때문에 얘네 둘이서 전송을 못하는 왜냐면 얘가 양방향 전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RTS를 보내고 하고 CTS를 보내도 어차피 얘는 데이터를 전송 중이기 때문에 C는 사실 받을 애가 아니고 A하고 B에서만의 이제 통신인데 C는 괜히 피해를 보는 거죠. 얘가 데이터 전송을 해서. 그래서 얘는 C는 A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이 노출이 되어 있다. A 때문에 사실
C는 채널의 용량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노출이 사실 필요 없는데 노출이 되어 있다. 얘는 노출이 되어 있는 애다. 그리고 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주국하고 종국이 있는데 얘는 물어봐요. 나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써도 돼 하고 대답을 하고 데이터 보내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요. 폴링이 이제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한 다음에 얘가 나 아니야 했을 때 너 아니구나. 그럼 너 나한테 보낼 거 있니? 물어보고 맞아 나야 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ACK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폴링을 하는 거였고 네, 뭐 얘는 토큰처럼 얘가 물어보고 쓰고 버스처럼 링은 아니었는데 토큰이어도 논리적으로 링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거고 FDM은 앞에 나왔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13장부터는 이게 또 넘어가는 게 많아서 저기 그 학원 교재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